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6.3 대선에 큰 영향을 줄 명태균 게이트. 네. 그중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의혹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지난 4월 10일에 한겨레 21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청구서,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 3장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네요. 이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에 약간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 명태균 사기꾼이다. 명태균은 누군지는 알지만 질라진 사람이라 멀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태균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고 예. 명태균과의 연루가 드러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취재 결과 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보도했던 내용이 2020년 그 홍준표 시장이 대구 수성을 지역에 출마를 합니다. 예. 이때 미래한국연구소가 홍준표 시장의 여론조사를 최소 7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때 홍 시장이 여러 지역, 그러니까 컷오프를 당해갖고 여러 지역을 이제 타진을 해봤어요. 뭐 예. 밀양, 김해 하다가 이제 결국엔 대구 수성을 해서 출마를 했는데 이때 본인이 어디에 출마해야 될지를 계속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는 뭐 밀양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경남 김해라도 가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회 경험이 없는 후보가 출마한 대구 수성을에 도전을 했고 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이 대구시장으로까지 이어진 이제 대구에서 여정인데 그때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총 3회에 걸쳐서 돈을 청구를 했던, 그래서 그 돈을 홍 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납한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은 이 비용을 홍 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강혜경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럼 어쨌든 최소한 이게 이 보도가 지금까지 당연히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를 몰랐을 리가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저희한테 그 명 대표가 홍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도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홍 시장 사무실이 9층 건물의 6층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9층에는 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들고 가면 명태균과 같이 들고 갔을 때 박재기가 이제 나와서 왔냐고 인사를 하고 그 안쪽에 있는 홍 시장 방에 들어가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고 자기는 밖에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청구서를 전달을 해주면 예. 그 위에 카페에서 뭐 500만 원이 든 봉투도 받고 100만 원이 든 봉투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술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이제 둘의 진술이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검찰에도 이미 진술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돈을 측근이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 여론조사 비용을 내준 거잖아요. 네. 이거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고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금액이 누구에게도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 측은 당연히 이게 본인이 이제 공직 선거자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신고되지 않은 비용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된 거고, 만약에 나는 모르는데 그냥 보고만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뇌물을 받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결과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취재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내역이 드러난 분들이 거의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고 그 돈을 후원자나 이런 분이 대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원자 중에 한 명인 김한정 씨가 대납을 해줬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돈 줬는지 몰랐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 지금?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한 명 윤석열의 경우에만 공천권으로 그걸 이제 보상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수금을 김태열 소장이 하러 갑니다. 명 씨의 지시를 받고.
근데 윤석열만 이제 명 씨가 직접 수금을 하러 내가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차이점만 있고 거의 패턴은 같은 게 반복이고 지금 여러 지역 선거,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패턴은 거의 반복되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로 보여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드러나는 돈으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의 어떤 말하자면 표본이라든지 결과값이라든지 숫자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데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자면 공공연한 여론조사로 시행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비선을 통해서 보고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작동을 했다. 이게 이제 공통된 패턴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박재기 전 사장, 박재기 전 사장이 1억 원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씩 두 번. 네,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천 한 600만 원 정도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나간 거고, 예. 요 5천만 원씩 두 번은 명 씨가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서 박재기한테 돈을 받아와라, 돈 줄 거다. 그래서 그 김태열 소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았다는 건데 이 돈이 굉장히 놀랍게도 어디에 쓰이냐? 김영선 당시 이제 2022년도의 일입니다. 2022년도 4월달에 김영선 후보 의원이 창원 의창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출마하죠. 네, 그때 선거 비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칠게 정리를 하면 공천은 윤석열한테 받아오고 예. 돈은 홍준표 쪽에서 받아온 셈이 되는 겁니다. 아, 그 돈을 선거 비용으로 썼다. 네. 그럼 이 돈을 준 명목은 뭔가요? 박재기 쪽이? 박재기 쪽은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려줬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용증도 있어야 되고 네. 이자도 줘야 되고. 네. 근데 처음에 5천만 원을 빌려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써줬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는 홍 시장이 지역구를 선정할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러 지역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줬잖아요. 이제 어느 지역이 유리한지 그런 거를 컨설팅한 비용으로 처음에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뒤에 5천만 원은 명태균 씨가 가서 이거를 가서 5천만 원 받아오면 되는데 그쪽에서 차용증 써달라고 하면 차용증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태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장의 차용증을 써준 겁니다. 근데 이 돈이 그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거에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 돈을 본인들의 이제 말하자면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서 써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내용을 지금 검찰이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수사는 왜 소환 조사를 안 하죠?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논쟁적인 부분이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의 사건이 두 가지 동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영선 의원의 방을 중심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금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이른바 세비 반띵이죠. 근데 검찰이 지금 여기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과정이 됐느냐를 짚어보려면 첫 번째 뭐가 짚어줘야 됩니까? 왜 명태균이 세비를 반띵해 갈 수 있었는가?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명태균이 그거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김영선도 들어주고 그러면 첫 번째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니까 예. 실제 명태균이 세비를 반띵해간 이유가 그게 맞는지 공천권을 본인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 이 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은 11월 달에 검찰이 내부적으로 작성했다라는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그 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라고도 얘기하는 그 보고서조차도 변호인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건 난 미래한국연구소랑 상관이 없고 이건 소장이었던 김태열과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이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김태열과 강혜경 씨가 강혜경 씨는 공익제보자도 됐고 이 명태균 씨의 지시로 우리가 어떤 일들까지 했었는지를 다 진술을 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는 이런 일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랑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진술한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계속 일을 해왔다. 반복적으로. 이 진술이 이뤄졌던 건데 정치자금법 관련된 사건에서 이 정도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이 있는 사건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정치자금법 사건은 내부자의 한 자백 정도, 고백 정도로 예. 사건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자의 고백의 정당성 여부로 어떤 경우에는 유죄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계좌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증거가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돈이 오간 정황을 다 포착했고. 그렇죠. 그 왜 오갔는지도 어쨌든 그쪽의 얘기도 다 들어봤고. 다 들었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정도는 뭐 압수수색도 일부 하긴 했지만 예. 오세훈, 홍준표 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 경과가 얼마가 됐냐면요.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알려진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도 작년 9월 초에 이게 처음 언론에 좀 많이 알려진 거는 작년 9월 네. 초예요.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뭐 관련된 휴대폰이라든지 관련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멸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사자는 진실을 알잖아요. 예. 근데 어떤 증거들을 파기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놓고 보면 검찰이 굉장히 바로 지금 소환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물증과 증언을 확보하고도 결국 수사를 하지 알겠습니다.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 이게 뭐 그동안에 검찰이 이제 권력의 눈치를 봤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면은 그동안 눈치 보던 검찰이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야 되는 거 아니고 보통 그래 왔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검사의 판단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려면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검찰총장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창원지검에 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땡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사검사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사기록을 다시 읽어야 되고 소환을 재소환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사를 돌려막는다고 하는 수사가 지연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의 사건은 또 대구로 내려보냈습니다. 떼어서.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대구에서 홍준표, 중앙지검에서 오세훈, 창원지검에는 여전히 주요한 증인과 이것들이 있으니까 창원지검에서도 일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 이런 거를 좀 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네. 검찰 수사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대선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네. 오늘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경제 정책을 이제 본인의 캠프 사무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기자들 질문을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좀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기자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기자가 뉴스타파 기자인 거를 보고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실 기자들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뭐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어디 기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제대로 알고 질문해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후보가 보이는 애티튜드가 아닌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도 이제 뭐 뉴스타파 홍준표 시장 관련돼서 제일 좀 이제 그 많은 보도 앞선 보도를 명태균 하고 게이트 있는데 보도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홍 시장 전에 이 소통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온 국민이 12월 3일부터 지금 학습하고 체감하고 그 진짜 진저리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홍 시장이 이미 후보자 시절부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됐어 저기랑 안 해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지금 본인을 향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쪽 후보는 정가가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해명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지금 좀 대선에 출마한 분의 태도로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11명이 대선 후보로 등록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3명이 컷오프되고 지금 8명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이른바 이제 빅3라고 얘기를 해요. 빅3는 이제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이제 한 명 누굽니까? 너 후보가 많아갖고. 한동훈. 네, 한동훈 후보. 이렇게 빅3는 이제 무난히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요런 구도로 전개가 될 거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예상인데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면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둘, 탄핵에 반대한 후보가 둘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게 되면 탄핵에 반대한 후보가 셋,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하나가 되는 구도에서 최종적인 마지막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출마하냐 안 하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어제만 해도 출마 안 할 듯 그러다가 출마한다라고 했다가 한다고 뭐 안 한다고 했다는 게 오보다 또 자료가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됐죠. 제로가 됐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나도는 시나리오는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단일화를 하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데 근데 이 연판장이 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주도했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이제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거든요. 예. 그럼 결국 한덕수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당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윤심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상징하던 어떤 그 연판장을 주도하던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지금 합류해버린 상황이라 조금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 상황이 됐고 근데 이게 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 경선 자체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덕수가 출마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후보도 몸은 미국 쪽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은 이게 이제 경선판을 바라보는 것 같은 국내 정치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이런 좀 부조화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 예고되지 않은 일정에는 예고가 없었던 울산 현대공장을 찾았거든요. 예, 어제는 그 광주의 기아차 공장을 찾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행보 자체가 뭔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행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일정들이 원래 일정에는 없었던 일정인데 왜 갑자기 들어온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선을 관리해야 될 심판 역할인데 그렇죠. 이 결정을 하려면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의힘 경선 흥행 문제가 아니라 이 대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 그럼 가뜩이나 지난 계엄의 이후로 부정선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세력이 있는데 선거의 어떤 공정성 문제에 굉장한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홍준표 시장 측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언제든지 인터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추격자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